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13번 다음 글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사실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의해서 훨씬 더 복잡해졌죠. 훨씬 더 복잡한 사회를 또 우리 현대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비대면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재택근무라든가 새로운 업무 형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SNS 통신망을 이용해서 사실 이런 것들을 마케팅에 활용하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지금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건 좋지 않은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NS 이 통신망이 결국은 개인정보 침해라든가 우리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결국은 부정적 사례를 찾아주는 게 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누리 소통망이라는 SNS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우리는 주고받고 있다. 물론 회사에 나가지 않고 재택근무라고 얘기를 하죠. 재택근무도 이제는 할 수 있다. 하지만이 나옵니다. 하지만 악의적인 비방과 욕설, 자 이게 문제죠. 지금 결국 비방과 욕설로 인권 침해는 물론 타인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증가한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누리 소통망 안에 발생하는 문제를 더 이상 사용자의 자율적인 규제 역량, 그렇죠, 스스로한테 맡겨만으로는 없다, 안 된다, 이거는 규제,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네이버의 스포츠란에는 댓글을 못 달도록 돼 있어요. 그 악의적인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네이버 자체 혹은 정부에서 규제를 신청, 그리고 또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대면적인 인간관계는 증대 아닙니다. 자, 감소하고 있어요. 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직장인의 근무 형태는 획일화가 아니고 다양화되고 있어요. 재택근무부터. 정보 교류의 공간적 범위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반대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 정보윤리는 어떨까? 자, 보면 정보윤리에 관련 법안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다.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냐면 여기죠. 더 이상의 문제를 사용자의 자율적인 역량에만 맡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다. 답은 쉽게 5번이죠. 그래서 이 정도 없는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초, 중, 고등학교 때 윤리적인 내용들을 읽었고 국어, 그 다음에 윤리, 사회를 정확하게만 배웠다면 사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 1학년 1반과 2반 친구들은 제 생각과 같이 안 틀릴 거라고 봅니다. 자, 요 문제는 사실 선생님하고 지리 수업을 잘 들었다면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가와 나 시기에 산업자별 취업자 수입니다. 자, 취업자 수가 지금 현재 이렇게 가 그래프에서 나 그래프까지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옳은 거. 근데 가와 나는 둘 중에 항상 수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980년과 2015년 중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까지 인구수하고 취업자 수는 거의 비례합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건 당연히 여기는 1980년 그리고 여기는 2015년이란 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에서 예측할 수 있냐면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서비스업이 3차 산업이 폭발적 증가죠. 폭발적 증가. 이거는 누가 봐도 2015년입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가 나오냐면 광공업이 인구수는 늘었지만 비중은 훨씬 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보다 그냥 무조건 1980년에서 2015년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A와 B에서는 하나는 논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도로입니다.
이 사실 논밭은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경지 면적이라고 우리는 표시합니다. 경지 면적은 최근으로 들어갈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다. 농가 밭을 도시화가 되면서 도시에 필요한 인공건축물로 짓고 있어요. 근데 도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도로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도로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서 가가 1980년, 나가 2015년을 알았기 때문에 얘는 1980, 얘는 2015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증가했다 뭡니까? 증가한 건 도로입니다. 감소했다 이거는 논과 밭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가 시기는 1980년은 2015년보다 인구가 많다, 적습니다, 많지 않아요, 더 적습니다. 자, 가 시기는 똑같이 물어보고 있어요. 나 시기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하겠죠, 당연히. 지금 최근에 훨씬 더 많은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 시기는 2015년을 얘기합니다. 2015년은 1980년보다 뭐합니까? 도시화율이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높죠. 도시화율은 지금 현재 92% 정도까지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밑에 거 풀어볼까요? 나 시기는 임금이 낮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높겠죠. 높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자, A는 도로, B는 논밭이다.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왜? A는 뭐였습니까? 논과 밭이었고요. 줄어들었다. 그리고 B는 도로입니다.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둘은 바뀌었다. 반대. 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의 문제 여러분들 풀 수 있겠죠, 사실. 뭐 한국지리로 가면 세계지리나 이거보다 훨씬 더 세세한 걸 물어보는데 통합사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사실 1980년, 1960년보다 지금 2015년이 훨씬 더 인구가 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좀 줄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출생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자연 발생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사실입니다. 자, 우린 다시 15번으로 갑니다. 자, 15번 사실 이 경제 문제인데 우리 배우기 전에는 경제 문제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많이 배웠잖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갑이 운영합니다. 갑이 운영하는 동네 빵집의 월 매출액이 1,200만 원을 번대요. 한 달에 1,200만 원을 법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끔 그럽니다. 1,200만 원을 한 달에 벌어요. 엄청나게 많이 버는 거 아니냐? 근데 1,200만 원을 매출이라는 게 수익이 아니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빵집을 운영하는 데는 월세를 200만 원을 냅니다라고 합니다. 건물의 주인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월급, 종업원의 월급을 3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재료비나 기타 비용으로 월 5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셋 다 이거는 뭡니까? 1,000만 원이죠. 다 더해서 이 1,000만 원은 우리 뭡니까? 명시적 비용. 자, 그럼 결국은 1,200만 원을 매출해서 1,000만 원을 빼야 우리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라는 돈을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빵집을 운영할 때. 아, 그럼 빵집을 운영하려면 200만 원을 벌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이 만약에 내가 빵집을 그만두고 회사에 취직을 합니다. 회사에 취직하면 나는 월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보면 200만 원과 250만 원이 있을 때 월급을 받는 게 나는 더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 기회비용 어떻게 구하죠? 200만 원 더하기 250만 원. 내가 암묵적 비용이라죠. 이게 암묵적 비용이죠. 암묵적 비용. 자, 그럼 암묵적 비용과 우리가 벌 수 있는 200만 원을 200만 원이래요. 1,200만 원이죠. 자, 그러면 다시 1,000만 원.
자, 요거 다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명시적 비용 플러스 암묵적 비용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비용. 그 기회비용 얼마예요? 12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기회비용은 늘 내가 지불하는 1000만 원과 내가 포기하는 거에 대한 가치 중 가장 큰 250만 원을 더한 125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됩니다. 자, 그럼 나는 이제 풀어봅시다. 기억은 여기 나옵니다. 기억이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자, 회사에 취업할 경우 250만 원 암묵적 비용 정확합니다.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다. 정확히 맞겠죠. 답은 1번이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나는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데 2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빵집을 그만둬버리고 월급을 벌으면 2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익이겠죠. 252. 그러니까 나는 비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빵집을 계속 운영하는 건. 그리고 빵집 운영의 명시적 비용은 월 500만 원 아닙니다. 여기 있는 3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더하면 얼마예요?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빵집 운영의 기회비용은 제가 구했죠.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틀린 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의 문제만 풀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경제 문제가 내면 경제 선택이 아닌 사람들한테 어려워요, 경제가. 근데 이 정도 수준만 풀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모의고사 문제에서 다 맞출 수 있다. 그래서 통합사회 문제는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까 두 문제, 지금 오늘 세 문제를 풀어봤는데 어떻습니까? 2018년도와 2019, 2020, 이제 2021년으로 통합사회 문제가 4년 정도가 됐습니다. 기출문제가 등장한 지 충분히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서 이번 시험이 아마 일주일 앞으로 남겨 있는데 그 시험에서 우린 모두 다 만점에 도전할 수 있는 창성고 1학년이 됩시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